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입법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임대차 입법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대신 3, 4년 계약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이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깨야겠다는 이 균형 잡힌 방안을 좀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정부의 방안대로 주거와 시장 안정을 모두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향방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목요일 부동산 가이드 저희 부동산의 우아한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동산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양극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2월, 3월 네, 2월, 3월에 정말 강남 쪽에 선호단지 위주로 해서 정말 이 폭등을 이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이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던 부분을 35일 만에 재지정하면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4개의 법정동이 묶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4개의 자치구, 그래서 40만 가구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묶이게 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뭐 희망하셨던 분들 그리고 매도 뭐 계획하셨던 분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사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양극화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강남의 선호단지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이 숫자들이 뭐 50억, 60억, 70억 이렇게 찍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이런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더욱더 이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고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나 매도를 고민하시던 분들께서 이제 갑자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다시 또 짜야 되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리인지 이사님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3시에 세미나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우리 강남, 네, 강남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인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현명하게 소액으로 선점하는 식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뭐 잠실 본동이라든지 양재동, 개포동 이런 위주로 일부를 하고요. 그리고 2부로는 이제 한강변 소액 투자 그런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강남의 선호단지들 그리고 한강변 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이제 확대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2부로는 이제 소액으로 한강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량리역에 워낙에 이제 개발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그 지역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짜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3시에 세미나 열리고 있고요. 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1대1로 대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담 전화 주시면은 가능하실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여러 가지지만 일단 공통적인 부분이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소액으로 내가 투자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궁금한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8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집을 매도를 해서 5억 정도 갭 투자로 매수가 가능한 집을 보고 있습니다. 환금성 좋은 대단지 학군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과 우장산 힐스테이트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유 자금 한 5억 정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DMC 쪽과 우장산 힐스테이트 두 군데 중 이제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갭 투자로 이제 먼저 좀 선점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레미안 DMC 이편은 세상하고 우장산 힐스테이트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DMC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제울 뉴타운이죠. 가제울 뉴타운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단지고요. 대단지이면서 지금 14년 차입니다. 2012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고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DMC가 이제 붙어 있는 곳이 이제 우리 상암 DMC 그 미디어 집중지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장점은 일단 요 가제울 뉴타운이라는 그런 아파트 군락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곳에 속해 있다 보니까 뭐 편의시설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역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교통이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게 또 하나 주신 곳은 그 우장산 힐스테이트 그 발산역 인근에 마곡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곳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발산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곡은 장점이 마곡 산업단지가 굉장히 이제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센터, 뭐 대기업의 그런 R&D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아직도 이제 입주가 완벽하게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인근으로 해서 마곡의 엠벨리 그런 단지들, 마곡의 엠벨리 단지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 마곡 엠벨리 쪽이 아닌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도 지금 살펴보면은 21년 차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대단지이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환금성도 좋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개 다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학군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학군지로서는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아파트 단지 다 좋은 아파트임은 확실하지만 우장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곡 산업단지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마곡 산업단지는 굉장히 이제 거대하고 거기에 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이제 그 연구원들, 연구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고학력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인근으로 해서도 좀 고연봉자, 고학력자들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될 그런 확률이 시간을 두고는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편의시설이 형성이 되면 학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학군도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DMC보다는 바로 앞에 마곡산업단지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바로 옆에 둔 그런 지역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DM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군락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좋은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DMC보다는 조금 연식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학군 형성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시청자분께서 고려하고 계시는 이 학군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장산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마곡을 또 배후 수요지로 끼고 있기 때문에 또 든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장산 힐스테이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로 이어갈게요. 265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딸이랑 둘이 살기 위해서 지방 소도시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사려고 계획 중입니다. 딸이 방송 미디어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서울 중심지에 출근 가능성이 많고요.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이 좋은 곳을 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답심리역 근처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이 지역에 7억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어떤 곳이 또 가능할지 문의를 드리고 싶고요. 20평대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님과 이제 두 분이 함께 살 집을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서울 중심지로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직주 근접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좀 교통이 편리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이사님? 네, 답심리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답심리동 예, 좋습니다. 예, 답심리 좋은데 지금 7억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으면은 저는 일단 답심리동에서는 레미안 위브 아니면은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 요거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봐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평대라고 말씀을 주셨고 7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대출 활용하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무리를 하시더라도 좀 대단지 아니면은 많이 그 좀 신축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에 우리 양극화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국민 평수가 이제 70억의 실거래를 찍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뭐한 6, 7년 전만 해도 이 강남의 30억 아파트 뭐 이렇게 뭐 기사가 나면서 평당 1억이 말이 되냐,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6, 7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70억 찍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지역이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이 지역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지역 안에서도 대장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거는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무리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더라도 좀 대장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 얘기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사실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근데 청량리역이 정말 서울의 교통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뭐 이쪽에는 뭐 1호선도 있고 그리고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분당선도 있고 뭐 경의선도 있고 그리고 뭐 KTX라든지 그리고 향후에는 GTX, B노선, C노선도 들어올 예정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의 집약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답심리동도 보시지만 요 청량리 쪽으로도 한번 옮겨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뭐 레미안 크레시티, 뭐 동대문 그 롯데캐슬, 뭐 혹은 뭐 L 뭐 65, 뭐 한양수자인 뭐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7억으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도 잘 임장을 다녀보시는 거 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아예 대출을 안 바꾸는 그 산성 미소지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동아파트도 보셔도 저는 청량리역 인근에 도보권이라면은 상당히 뭐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청량리 미주 아파트입니다. 예,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제 오래돼서 지금 연식이 돼서 재건축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48년 차에 지금 1000세대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의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 재건축 시장에서 좀 재건축 시장에서 이제
대장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가 승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1,300세대로 이제 거듭날 그런 계획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몸테크도 가능하다, 몸테크도 가능하겠다 하신다면은 그리고 이제 48년 차이기 때문에 48년 차에 구축도 내가 거주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청량리 미주 아파트에 한번 거주를 하셔서 지금 이제 추진위가 승인되는 그런 단계니까 좀 재건축의 어떤 단계를 뭐 거쳐갈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합 설립이 되거나 이제 다음에 뭐 시공사가 선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에 몇 년 살다가 한번 다시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량리 미주 아파트에 몸테크로 한번 점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신다고 하면은 뭐 레미안 크레시티도 갈 수 있는 가격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건축 단계에서 오름세는 이 인근의 재건축이 없는 거하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축에 대한 열망이 이제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는 재건축의 그런 가격 상승세가 크다라는 것을 좀 감안한다면은 청량리 미주 아파트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의 아파트들도 보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잠실의 아파트인데 잠실에 이제 엘리트라고 해서 1단지, 3단지, 1, 2, 3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2007년, 8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고요. 또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78년도, 뭐 79년도 요때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재건축의 호재가 있는데 아직도 계속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한 10년을 텀으로 봤을 때 이 5단지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향해 가는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가파라지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내가 이 투자 가치 그리고 이제 낡은 집에 좀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 일대에서 가장 그 교통이 좋고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에 한 몇 년 동안 내가 몸테크를 하시고 이주를 하시는 게 더욱더 자산 가치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답심리 근처의 대단지나 또 신축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니면 이제 청량리에 재건축 이슈 있는 곳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곳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교통은 당연히 좋고요. 근데 아파트 유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두 분의 이제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한번 임장도 나가 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규제나 제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가 세운 플랜에 차질이 생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가, 특히 강남에 이제 내 집 마련은 절대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강남의 소액 투자로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귀가 쫑긋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구에 이제 소액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뉴스 보면 정말 이 숫자들이 너무나 큽니다. 몬베일리가 70억 국민평수라고 하는 이 30평대가 70억의 실거래가 되었고요. 실거래 신고가 되었고 그리고 압구정동도 50억, 60억, 70억이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인지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숫자들을 이제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강남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영영 멀어진 강남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근데 강남에 입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들 그럴 겁니다. 내가 자금만 풍부하다면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좀 소액으로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처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내 세대가 아니라 뭐 자녀 자식 세대에서도 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개포동하고 강남구 개포동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 소액 투자처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포동하고 양재동은 움직임이 한번 있었던 곳이었는데 뭐 선정된 곳도 있고 미선정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양극화 시대입니다. 초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정말 무섭게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서울시에서도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전체 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원래는 잠실 그리고 삼성동, 뭐 대치, 청담동 요 지역이 국제그룹 복합지구라는 이제 거대한 그 호재 인근에 있는 4개의 법정동이 20년도 6월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었는데요. 근 5년 만에 올해 2월에 전격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2월쯤 해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 특히 강남의 집값 그 중에서도 반포의 집값이 조금 심상치 않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나서 너무나 무섭게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35일 만에 재지정을 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를 확대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 아파트 가구 수가 얼마나 많냐면 40만 가구이고요. 단지로 보면은 2,200여 단지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지역을 이 서울에서 굉장히 큰 지역, 27%나 됩니다. 27%가 되는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 강남에 이제 높은 가격 폭등세를 보였던 곳은 이제 인기 선호단지 위주로 했었는데 좀 끝자락에 있는 거여 마천이라든지 뭐 자곡 세곡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도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많은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남의 아파트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얼마나 자극적이었길래 이렇게 4개의 구를 전체를 지정할 만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는 올해죠. 올해 3월에 34평이 70억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인데요. 이제 최초로 거의 이제 전국 최초로 국민 평수가 70억을 찍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제 거대한 저택이 아니라 건물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이 반포에 30억, 그러니까 국민 평수 30억 찍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가 평당 1억 할 수가 있냐? 이건 거품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30억이 되게 흔하고요. 그래서 이 70억이 과연 잘못된 가격인지 거품인지 아니면은 이 70억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충격적인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은 더 이상 이제 리그가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62평이 85억을 실거래 신고가 되었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52평이 73억. 한양 오차는 50평이 63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의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50평이 47억 9천만 원을 찍었고요. 반포동에 있는 반포 서밋은 41평이 39억 5천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은마 아파트죠.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기대가 되는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핫 이슈였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35평이 34억 8천을 찍었고요. 개포동 우성 아파트도 45평이 44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 은마 아파트도 그렇고 우성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연식이 꽤 돼서 거의 이제 50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가격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그런 멀게 느껴지는 그런 아파트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말고 좀 이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 그리고 한번 이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오늘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그리고 개포 사동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남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마울 재개발도 있고, 그리고 일원동에 이제 모아타운 선정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중에서도 양재 1구역이 모아타운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삼 이동도 그렇고 삼성동, 반포동,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다가 무산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위쪽으로 해서는 워낙에 이제 땅값과 그리고 이제 통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대가 심해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밑쪽으로 해서 이제 양재 2동 그리고 개포 4동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소액으로 좀 미리 선점하는 개념으로 투자해 놓으시면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좀 활성화가 돼서 움직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정이 되거나 선정만 되더라도 굉장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키포인트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누구나 갖고 싶어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너무 지금 영영 멀리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이 아까 말씀드린 양재 2동이나 개포 4동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만큼 아주 초기에 지금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는 큰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이 추진됐던 지역, 그리고 추진을 하는 지역, 그리고 추진이 한번 됐는데 미선정된 지역, 요런 지역들을 좀 중점적으로 선점해 보는 것이 이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재개발을 한번 추진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동의를 한번 걷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동의를 걷을 때도 좀 수월하게 걷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제 신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선정 지역은 일단 조건이 만족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신청에 맞는 그런 주민의 동의도 얻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다시 재추진할 그런 동력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선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양재랑 양재 2동과 개포 4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망이라든지 필지 형태라든지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땅값이 비쌉니다. 토지 가격이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이 신축을 짓고 싶은 사람이 땅을 사서 공사를 해서 빌라를 지어서 그리고 이제 팔아야지 이제 마진 남는 건데, 워낙에 땅값도 비싸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빌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가로 분양을 꼭 해야 되는데 그 고가의 분양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신축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도 어느 정도 다 만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노후도가 계속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근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이 양재 2동 그리고 개포 4동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는 개포동 그 주공 아파트들이 신축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포동의 아파트들 30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의 고가 아파트들이 재개발의 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민의 기대감입니다. 이 강남의 아파트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 사업이 돼서 아파트가 된다면 굉장히 멋진 아파트를 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미선정이 돼도 이런 강남의 그런 기대감은 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양재 이동입니다. 양재 이동은 시민의 숲역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요. 그 밑쪽에 하단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속하지만 바로 길 하나를 두고 강남구 개포 사동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재 이동 이렇게 생겼고요. 이 가운데는 이제 학교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이제 구체적으로 된 데는 6구역, 2구역, 1구역입니다. 그래서 1, 2,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모아타운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1구역만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구역과 6구역은 작년 5월달에 미선정으로 이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1구역은 권리선정 기준일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2구역, 6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1구역은 권리선정 기준일이 23년 8월 25일, 그리고 2구역, 6구역은 24년 2월 29일로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구역하고 2구역은 미선정이 됐지만 이 시에서도 이제 투기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권리선정 기준일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24년 2월로 권리선정 기준일이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신축이 이제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6구역하고 2구역 그리고 뭐 7구역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미선정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뭐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주민 그 설명회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미선정이 됐지만 지금 여전히 그런 움직임은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포 사동입니다. 이제 길 하나를 건너면 이제 개포 사동이 되는데요. 개포 사동은 이제 1, 2, 3, 4구역으로 가칭입니다.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2, 3, 4구역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1구역은 진작부터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 노후도가 만족이 안 돼서 일단 한번 무산이 됐었는데요. 다시 이제 뭐 노후도가 만족이 돼서 지금 재추진하는 것으로 해갖고 진행이 되고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정비구역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이제 신청을 할 때 연본 동의서를 받아갖고 하는데요. 연본 동의서 발급 요청을 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극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 2, 3,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구체적은 아니지만 모아타운 움직임이 이제 계속 항상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반대도 있고 이제 찬성도 있지만 반대보다는 이제 찬성의 그런 열기가 조금 뜨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보면 플랜카드 같은 것도 좀 많이 걸려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강남을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양재 이동도 그렇고 개포 사동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액으로 빌라를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갖고 있다가 또 이 강남이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집가 상승은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안 돼도 그냥 내가 강남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재랑 개포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무궁무진한 그런 호재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공간혁신 구역으로 작년 7월에 16곳이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요. 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이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은 GTX도 신호선이 들어올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1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역인데요. 이쪽에 복합환승센터를 이 공간혁신 구역 중에서
환승 복합개발 요 지역을 이 공간혁신구역 중에서도 이 입지복합구역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일단 공간혁신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끔 이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완화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 우면 RNCC 특구라고 해서 한 십수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에야 조금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요. 24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RNCC 특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정말 가시화가 돼서 RNCD가 아닌 AI 특구. 네, 요즘 AI 한창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뭐 IT, 뭐 ICT 뭐 이랬는데 AI 특구로 해서 지금 지정이 됐고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 R&D 캠퍼스도 있고 LG전자의 우명 캠퍼스도 있고 뭐 KT 연구소도 있고 일단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일단은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밑쪽으로 해서 AI 특구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양재 이동으로 해서는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I 특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9만 7천 제곱미터이고요. 기업 연구소 500개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0개 넘게.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뭐 4,100억 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렇듯 돈이 몰리는 곳 그리고 브레인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5년간 사업비가 1,354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AI 특구를 AI 보고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멋들어진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거 서초구청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양재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도 지금 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이제 개포동하고 연결돼서 이제 특정진흥지구로 지구 지정 목표로 또 여기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AI 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뭐 테크노밸리, 뭐 이런 쪽에는 굉장한 이제 첨단 산업이 발전이 되는 곳으로서 이제 고연봉자들이 몰리는 그런 곳, 돈이 몰리는 그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집값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도 보면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에 뭐 게임 회사라든지 IT 기업들이 집중이 됨으로써 그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이제 강남과 비슷할 만큼 뭐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이제 뭐 주춤하지만 그렇듯 이 아파트의 가격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최첨단 그런 산업이 들어오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이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제 특례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완화라든지 그리고 해외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체류 기간 규제 완화도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그래서 세금도 좀 완화를 해주면서 이쪽에 그 AI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 개포 사동의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 그 책자에서 갖고 온 지도인데요. 네, 아예 AI 특화지구랑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묶어서 이쪽에 그런 포이밸리, 실리콘밸리, 포이밸리라고 불리는데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육성한다라는 취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개포 사동은 지금 아직은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쪽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금 선정이 돼서 이제 확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칭이 개포 사동의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고요. 23년 3월입니다.
2년 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위치는 개포 사동이고요. 양재천 밑쪽에 있는 양재 2동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테일안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일안로는 이제 벤처타운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특구인데요. 그 테일안로와 그리고 밑쪽으로는 또 판교에 그런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서 또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체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와 같은 그런 연구개발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IT, AI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그림도 그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용역 책자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일단 여기도 개포 사동 1구역은 신속통합, 그리고 2, 3, 4구역 모아타운으로 이제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2동 같은 경우에는 양재 6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미선정이 됐고, 그리고 1구역하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회를 했고요. 1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2구역은 미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지금 개발 사업도 그러니까 아파트로 가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ICT, 뭐 AI에 같은 최첨단 그런 산업 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도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지 않더라도 집가 상승은 분명히 일어날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분당선이 바로 이 양재 2동 옆에 양재 2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숨역인데요. 이 신분당선이 굉장히 획기적인 역입니다. 이 광교부터 해서 이제 수지, 판교, 그리고 강남, 신사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초고속으로 달리고 또 이 강남의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는 노선으로서 굉장히 편하게 황금 노선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요. 2단계 연장을 넘어서 이 서북부 연장안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용산까지 가는 역인데요. 이 강남도 사실 신사, 노년, 신노년, 강남 다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이 좀 이렇게 횡단으로 있다면은 이 신분당선이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황금 노선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 또 강남에서 용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지금은 없는데 또 이 신분당선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획기적인 황금 노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서북부 영선 라인으로 해서 서울역을 지나서 삼송역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타당성 검토에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좋은 역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재 2동과 그리고 개포동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례 가천선입니다. 위례 가천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 3구와 경기 과천 그리고 경기의 과천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잇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도에 위례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해서 나왔던 노선입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3차 그리고 4차에서도 이 계획이 계속되어 있었고요. 네, 철도망 계획에도 계속 이제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노선이고요. 2021년도 뭐 대우 컨소시엄 민간 사업 제안을 하고 24년도에 민자 자격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25년도 2월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문서에서 대략적인 노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좀 살펴보면은 노선을 살펴보면 이 과천에서 위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양재에서 이렇게 빠져갖고 압구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이 횡단하고 있는 강남의 노선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직통하기 때문에 3호선, 2호선, 9호선, 7호선
까지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노선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런 노선이 지금 26년 말, 내년 말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목표는 31년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도시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뭐 전철 사업, 뭐 GTX 뭐 이런 것들은 좀 늘어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위례 가천선이 생기면 사실 이 양재랑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요 다른 위쪽에 있는 강남 지역보다는 이 교통 시설에서는 조금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재 이동과 그리고 개포 사동의 사이에 있는 역이 포이 사거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재동에 정말 이 개발 사업들이 많이 호재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양재 화물터미널 용지가 드디어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착공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재동에 이제 화물터미널 개발이 IC 바로 아래쪽에 있었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이시티 뭐 사업도 자초가 되고 또 하림그룹에서 뭐 매입을 한 다음에 청담 물류단지로 조성이 됐는데 수년 동안 좀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양재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이제 거듭날 거고요. 사업비가 6조 8천억 원 그리고 지하 8층에서 지상 58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착공 예정이고요. 서울시에 나와 있는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이제 멋들어진 지금의 물류단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스마트 물류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인근의 아파트 가격, 이 재개발의 동력이 되는 거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 재개발은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재개발의 주민의 동의에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집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가격 형성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인근으로 해서 정말 비싼 아파트들이 뭐 질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개포 사동이 되겠고요. 개포 사동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는 이제 개포 아파트들이 이제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원동까지 개포 아파트들이 이제 빼곡히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포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하나씩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5, 6, 7단지만 남았는데 이제 고가 신축 아파트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퍼스트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0억 중반에 그리고 호가는 중후반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이 우리 양재 2동과 그리고 개포 4동의 이 재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요.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 지금 뭐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아파트 뭐 지금 뭐 당연히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내가 소액으로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해서 이 강남의 아파트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조급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개발 추진을 했던 지역들 그리고 미선정 지역들 그런 거 선점하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남은 신축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빌라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도 더욱더 이제 가파를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재개발의 동력도 클 것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이 소액으로 강남 아파트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똘똘한 한 채로 탄생할 수 있는 곳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사님? 네, 세미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금요일 날 3시에 세미나 하고 있고요. 우리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 방향성도 잡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한데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강남의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의 그런 투자 지역들 그리고 여기 많이 몰리는 그런 청량리역의 투자 지역들 그런 지역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신청 주셔서 오시면 그런 것들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1대1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 1대1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